애니메이션. 화이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얍.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작가의 관점에서 말하게 된 그 내가 하는 지도 특강 시작하게 된 김균입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목차선 살짝만 살펴보자면은 분석으로 바라보는 직업, 목표로서 바라보는 직업과 삶, 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방향, 삶에서 도움에 대한 제안과 자세로 나왔고요. 요거 글자 살짝 잘 안 보이죠? 이게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나가야 될 그 답을 찾아나가야 될 그 질문들로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네. 분석으로 바라보는 직업, 이렇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왔고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표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걸 할 거야.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분석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알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석을 3단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구성요소 정리, 범주화, 정의로 나누었습니다. 구성요소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것에 대한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그 구성 요소들을 한 번씩 쭉 나열해보고 그걸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를 간단하게만 대략적으로 알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주제에 맞는 그 주제에 부합하는 것들을 범주화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웹툰 작가의 그 위치에서 내가 창작을 한다면 웹툰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구성 요소를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웹툰에서 그림이랑 스토리로 나누시고 그리고 배경이나 캐릭터, 구도, 컷, 연출 이렇게 다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몇몇 개만 한번 뽑아볼게요. 범주화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면은 배경이 그림이랑 스토리 쪽에 둘 다 있었죠. 배경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자연 등이 될 수 있겠고 그림으로서는 스토리에서는 시대나 플롯 같은 경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도 같은 경우에는 시선 이동이나 독자가 보기에 시선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랑 그리고 앵글 등을 얘기할 수 있겠고 컷 같은 경우에는 연출이나 내용 전달 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주겠죠. 여기서 한 가지 각각의 한 가지씩만 뽑아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세 판타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대는 중세 기반으로 해서 판타지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들어주시면 됩니다. 건축 같은 경우에는 로마네스크 기반의 조화 균형 중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양 신화 시대의 특징과 흡사하다는 점을 뽑아서 이것에 대해서 건축공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각자 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선이동 같은 경우에는 기반 판타지 같은 경우니까 그리고 액션씬을 다수로 넣을 생각이고 카메라 앵글과 채색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집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출 같은 경우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걸리는 부분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커리큘럼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방금 앞서 봤던 이 네 가지를 커리큘럼을 짜고자 하면 웹툰 작가의 입장에서 배경 원화의 기초와 각 지역의 특징 분석 그리고 로마네스크 건축 공법과 신화 시대에 대해서 배경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도와 언급법 심화를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연출이나 구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컷에서 진행되었던 거죠. 스토리 창작 콘텐츠의 연출 기법과 분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나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
직접 한번 진행해보고 현재 성취도를 판단했을 때 내가 봤을 때 나에게 부족한 점이 더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게 없다면은 바로 넘어가도 돼요. 아니면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을 저는 주 목적으로 하는데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커리큘럼을 짰고 그리고 이를 여러분들의 정래 희망이나 그 직업에 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직업 쪽으로 넘어가자면은 직업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자면은 기술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봤습니다. 기술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서 가져야 할 기술을 얘기하고 있고 정신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서 가져야 할 직업 윤리와 직업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 같은 경우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는 나의 직업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웹툰 작가의 예시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1번 좋은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창의력과 문해력, 스토리의 전체적인 축을 지탱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나여 설명할 수 있는 표현력을 중요시합니다. 연출과 코픽 활용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려낼 수 있는 내용 절단과 과감함.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 가장 경험에 가장 치중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점 더 베테랑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과 분석, 계획이 하나가 되어야 가장 크게 빛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앞에 모든 것을 밝혀줄 그림 실력, 이게 없으면은 진짜로 독자층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자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직업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게끔 플롯을 구성해 봤는데요. 직업에 대한 정의와 판단, 직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신의 주관으로 이를 해석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 정신, 내가 생각하기로서 내 직업이 이런 직업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나갈 것인지를 직업으로서 이뤄낼 목표를 향해 더욱 나갈 수 있는 방법이며 직업에 대한 정의로서 생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업 정신을 통한 직업 윤리, 정신으로서 뜻을 가졌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다가가야 할 윤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직업적 이상의 실현에 다가가야 됩니다. 직업적 이상의 실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내가 어떻게 성취를 이어나갈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적 이상의 실현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를 이룸으로써 실현할 자신의 이상을 정하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적 측면인데요. 사회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사회 구성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치 창출과 삶입니다. 직업의 선택은 무엇을 하면 살 것인지의 일환입니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직업이야. 자기 장래 희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계신가요? 네.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 했을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서 답을 정하셨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직업적 역할, 갈등과 마찰이 일어난 행동을 자제하고 사회의 변형과 안정을 부차적인 목표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답변이나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제가 왜 사회의 반영과 안정을 부차적인 목표로 두었는가? 직업에서. 김기훈 씨가요? 네. 사회 번영과 안정을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사회 구성원으로서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이 사회는 내가 들어가 있는 사회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가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일단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차적인 목표로 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클롯인데요. 목표로서 바라본 직업과 삶, 지향점과 목표로 나아가는 길과 나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 번의 성취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목표, 지향점 같은 말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목표와 지향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표는 약간 정확하게 딱 말할 수 있는 것 같고 지향점 그 목표들을 다 합쳐가지고 난 이러한 것을 지향해. 이게 지향점이 더 큰 느낌이에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상태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지향점은 특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향점 안에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지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저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넘어가 보자면은 목표와 지향점을 왜 선정해야 될 것인가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와 지향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현하고 싶은 직업적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를 얘기하는 그 삶의 지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가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넘어가 보자면은 목표로 나아가는 길인데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감을 두려워할 수 있고 다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에 다다르려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잠시 불을 꺼보겠습니다. 좋아요. 생각보다 밝은데요. 넘어가 보자면은 자 저기 있는 그 컴퓨터로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저것밖에 안 보고 갈 거예요. 가다 보면은 갑자기 블런드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휘청이 걸릴 수도 있겠죠.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표를 원하는 그 방법입니다. 이분만 하시면 되나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표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보셨듯이 저것만 보고 가다가 어디선가 부딪히고 휘청거릴 수도 있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보려고 노력하지만 당연하게도 미래를 보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목표로 걸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그 가까운 미래조차 안 보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길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은 일단 좌절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는 점 살짝 꼬여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다른 답변으로는 별이 아니라 이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옆에 환경을 보면서 내가 여기 길이 맞겠구나 아니면은 걸어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보이는 환경들에 따라서 그 과정이 그 환경이 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길을 열심히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휘청거렸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넘어졌을 때 실패를 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더욱 안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이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과정은 힘들었으나 결과는 좋았다.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분명 결과가 좋음을 항상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아름답고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그렇다면은 내 목표에 따라서 그 목적지가 너무 내 목적지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생각을 하고 더
나은 그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이룰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되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 장난이고요. 바로 간만의 성취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내가 직업적으로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표를 끝낸다면 다음에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끝이 났겠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가꿀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게요. 다음 플롯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향점으로 바라보는 삶의 방향, 주관의 중요성과 가치관, 고대 사상가들이 보던 삶의 이유, 그리고 직업의 정의와 지향점, 삶의 지향점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주관과 가치관 왜 중요할까요? 내 주관을 세우는 것과 내 가치관이 있는 게 왜 중요할까? 선택을 할 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주관 같은 경우에 삶의 선택을 관장하고요. 내 선택으로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나는 내 주관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실천하면서 내 주관을 세우며 그러면서 내 생각했던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실천 의지와 행동력을 가지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택을 판단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관을 정하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수로 넘겨보냈는데요. 넘겨보자면은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일단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죠. 그리고 지나온 과거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없습니다. 서로를 알 수 없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아는 사실은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거 얘기하신 사상가가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 데카르트요.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입니다. 맞습니다. 오 역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된 알은 내가 직접 스스로를 관찰하고 무언가를 만약에 이런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직접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경험을 가장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를 대인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가치관을 지녔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를 계속 생각하려 하고 있긴 한데 저도 힘듭니다. 솔직히 이거를 계속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실천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인군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의 지향점으로도 보는데요. 지향점? 사회로 나가고 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의 지향점으로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직업의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의 지향점, 직업적 목표, 직업 윤리 되게 비슷한 말들 아닌가?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직업만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웹툰 작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업적 지향적으로 저는 형용사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교훈을 주는, 몰입할 수 있는, 웃음을 주는, 마음을 주는. 내가 이 만화를 만듦으로써 그 사람이 이 만화를 보고 이것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화를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그 등장인물의 서사에 몰입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꾸 이러는데 그렇다 하면은 직업적 지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몇 가지를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삶의 지향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네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속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나에게 나는 어떠한 삶을 남고 싶은 것인가? 남고 싶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남았을까? 라는 것을 한 번씩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내 직업적 지향점이나 삶의 지향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것을 지향점으로 두고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타인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질문들에서 한 가지 통합된 질문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떠한 선을 그리고 갈 것인가? 내가 걸어가면서 그 발자취가 어떠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교훈을 주고 내가 직접 내 발자취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서 남게 되었구나를 생각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플롯이었던 내게 필요할 만한 재현이나 그런 것을 담아봤는데요. 솔직히 발표에서 전부 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관의 다양성과 생각의 다구나. 내가 생각이 다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을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험불선을 받는다라는 것이 앞서서 얘기했던 것이죠. 살아가는 환경과 과거가 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나는 여기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을 펴놓는 방법을 배워보자. 내가 생각을 어떻게 펴고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내 생각을 펴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얘기하고 싶었고 힘들다고 말하고 싶은 데는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은 노력하는 이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지만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회의감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답변에 대한 제 나름대로나마의 위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주진우 님께나마 생각을 해봤고요.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로서 강해지고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다들 들어보셨던 말이기도 하겠는데 솔직히 기본적인 것을 당연한 말이라도 한 번씩 곱씹어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왜 당연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한번 마음속 깊이 얘가 왜 기본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속 깊이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서 형성된 자신의 관철을 쌓고 그것을 기록해라. 너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그것은 최고로 값질 것이니
요 같은 경우에도 내 생각을 내 주관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만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도 이성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는 효율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같다.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경험이든 그것은 여러분들께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과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기에 있어서 내 목표를 나아감에 있어서 한 가지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표에 나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